오늘은 자체 제작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의류 제작을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는 베로니아라는 브랜드로 수영복을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제가 쇼핑몰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아이가 생기고 점점 아이에게 들어가는 지출이 많아지니까 한 달에 딱 100만 원만 더 벌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쇼핑몰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저는 옷에 대해 관심이 많기도 하고 아이 엄마니까 우리 아이에게 좀 더 예쁜 옷을 입히고 싶기도 해서 겸사겸사 지인과 함께 쇼핑몰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월 100만 원을 꾸준히 버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집에서 육아라도 제대로 할 걸 그랬나 후회도 많이 됐는데 포기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해 보니까 내 일을 갖고 성취감이 생기니까 제가 조금씩 더 성장해 가는 걸 느끼게 됐어요. 저는 처음 쇼핑몰을 했을 때는 사입해서 물건을 팔았거든요. 그런데 사입해서 판매하는 옷들은 어딘가 한두 군데 핏이나 디테일이 아쉬운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흔한 디자인에 가격 경쟁만 하는 게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류 제작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무작정 의류 제작이라는 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패션 전문 전공자가 아니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의류 제작 과정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었는데 이번 영상을 통해 좀 더 생생하게 제작 과정을 보시면 의류 제작에 대해 막연한 부분이나 두려운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디자인할 때 첫 번째 과정은 만들고 싶은 디자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어떤 옷을 만들지 고민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수영복은 이미 브랜드 컬러나 이미지, 취향이 형성되어 있는 인스타를 통해 먼저 고객을 확보해서 만들게 되었거든요. 브랜드 이미지에 맞는 디자인을 골라서 만들었는데 저희 아이가 아토피와 알러지로 고생이 많다 보니 소재에도 욕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왕이면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피부에도 좋은 소재로 만들어서 입혀보자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소재를 찾는 데만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더군다나 샘플도 20번이 넘게 수정을 하면서 제가 마음에 드는 수영복을 만들게 됐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디자인과 핏으로 만들어졌을 때 희열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 수영복을 만들고 나서 지퍼 불량으로 인해 전량 수거해서 반품을 하게 되고 KC 인증을 필수로 받아야 되는 등 비용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도 많은 엄마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걸 보면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두 번째 과정은 원단과 부자재를 고르러 종합시장에 가야 합니다. 저는 원단과 부자재를 고를 때 종합시장에 가게 되는데요. 이때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를 찾고 참고해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단을 일일이 만져보고 컬러를 결정할 때 원단 스와치를 실제로 가져와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른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제로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원단 부자재 선택할 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원단 스와치를 직접 만져보고 컬러도 비교하면서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작업 지시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원단과 부자재를 선택하셨으면 이제 작업 지시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 작업 지시서 작성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의류 제작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용어도 너무 어렵고 더군다나 이런 도식화 그림도 잘 못 그려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업 지시서 작성하기 전에 대충 그림만 그려서 레퍼런스 샘플 하나 가지고 공장 미팅을 먼저 했어요.
그러면서 사장님께 이것저것 여쭤보고 작업 지시서를 작성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작업 지시서를 꼭 작성해 보시고 공장 미팅 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여기서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닌데 작업 지시서를 작성하면 공장 미팅할 때 소통하기도 편하고 이 작업 지시서가 계약서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작업 지시서를 꼭 먼저 작성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작업 지시서 없이 진행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 작업 지시서에는 납기일이나 봉제 방법, 디테일, 컬러, 사이즈, 수량 이러한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불량이 생겼을 때나 납기일이 딜레이 될 때 또한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정확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업 지시서를 작성하기 위해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1대1로 배웠어요. 혹시 이런 작업 지시서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아래 댓글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장 샘플실을 찾는 것입니다. 제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요. 이 거래처를 잘 만나는 일이 의류 제작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공장 사장님을 잘 만나서 의류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제작 공장을 잘 선택해서 소통한다면 여러분들도 성공적인 의류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을 잘 만난다는 거는 쉽지만은 않은데요. 저도 여러 공장을 미팅하면서 좋은 공장을 찾게 된 거예요. 또한 미팅할 때 어설프게 아는 척 하는 것보다 진솔하게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여건이 안 돼서 수량이 작을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수량이 작지만 다음부터는 판매를 잘해서 수량을 늘려보겠다. 이런 식으로 부탁을 드려보는 걸 적극 추천드려요. 괜히 잘 모르는 실무 용어를 쓰면서 서로 오류가 생기면 나중에 민망한 경우들도 많이 있고 사실 공장 사장님들도 미팅해보면 어느 정도 경험치를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수량을 작게 생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재고가 많이 생기는 것보다 작은 리스크로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장이나 샘플실 미팅할 때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되 진솔하게 미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공임 가격을 눈탱이 맞는 건 아닌가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이건 많은 미팅 경험을 통해서 시장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한두 군데만 미팅을 하다 보면 공임의 시장 가격을 잘 모를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공장을 미팅하다 보면 어느 정도 공임의 시장 가격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장 리스트를 최대한 많이 뽑아서 미팅해 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공장을 만났다면 끊임없이 소통하고 연락하면서 적극적인 관계를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좋은 거래처가 이 브랜드의 자산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는 패턴, 샘플 제작 및 수정입니다. 샘플 제작은 보통 공장에서 패턴, 샘플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먼저 찾아보시고 공장에서 패턴이나 샘플을 안 하신다면 그 이후에 샘플실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공장에서 패턴이랑 샘플을 해주신다면 메인 생산 때 샘플비를 빼주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턴과 샘플이 제작되었다면 충분히 피팅해 보시고 세탁도 해보시고 뒤틀림은 없는지 핏은 괜찮은지 물 빠짐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샘플은 메인 생산 시작 전에 한 달 정도 간격을 두고 만들었는데요. 처음 생산할 때 뭐가 뭔지 잘 몰라서 샘플 나오고 바로 메인 생산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컴플레인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퍼 고장이 자주 생긴다든지 세탁 후에 원단 줄어듦이 심하다든지 보풀이 심하다든지 제가 체크하지 못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보고 샘플 제작은 여유 있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샘플을 제작해서 충분하게 피팅을 해보시고 세탁해 본 후에 메인 생산에 들어가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대망의 메인 생산입니다. 샘플에서 수정해야 할 사항을 꼼꼼하게 작업 지시서에도 기입합니다.
메인 생산에 들어갈 원단을 주문하기 위해서 요척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 요척은 완성될 하나의 옷에 들어가는 원단의 양이에요. 요척을 공장에서 받아서 내가 생산할 수량을 곱해서 원단을 주문하면 됩니다. 이렇게 원단을 주문하면 바로 공장으로 배송해 주시는데요. 원단을 받는 방법은 퀵이나 택배를 이용합니다. 최종 생산할 양의 원단과 부자재를 주문하고 라벨도 주문합니다. 이 라벨은 보통 두 가지를 제작을 하는데요. 메인 라벨과 케어 라벨 두 가지를 제작합니다. 메인 라벨은 목 뒤에 들어가는 라벨이고요. 보통 브랜드나 로고, 브랜드 이름, 사이즈를 넣어서 제작합니다. 케어 라벨은 옆구리 라인에 들어가는 라벨인데요. 이 케어 라벨에는 보통 세탁 방법, KC 인증 마크, 사이즈 등을 넣어서 제작합니다. 이렇게 라벨도 제작해서 공장에 들이면 최종 생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의류 제작 과정 어떠셨나요? 이 6가지 과정을 잘 숙지하셔서 제작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실 이 과정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쉬워 보일 수는 있는데 막상 시작하려면 원단 찾으러 종합시장 가는 것부터 막막하고 두려움이 많이 생기거든요. 제가 처음 원단 찾으러 동대문 종합시장에 갈 때는 한마 1야드가 뭔지도 모르고 원단을 찾으러 간 거예요. 어떤 사장님들은 제가 물어봤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대꾸도 안 하더라고요. 둘째가 걷지도 못할 때 아기띠로 안고 다니면서 진짜 힘들게 원단 부자재를 찾으러 다녔거든요. 또 공장 미팅할 때는 어떤 사장님들은 공장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막 얘기를 하시고 제가 모르니까 너무 무시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공장은 처음부터 거르기가 쉬워서 결론적으로는 다행이었지만 실제로 그 과정을 겪으면 멘탈이 탈탈 털리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혼자 이런 어려움을 겪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과정이 혼자 하기 너무 두렵고 힘드신 분들은 꼭 아래 링크에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경험으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